왜 지성이 누구야 그때? 아 얘 그냥 이기는 앤데? 그래?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아 그냥 연애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삼기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아 그냥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삼기기 전에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코딩할 때 듣는 조규의 토크 라디오 헬로월드 반갑습니다. 셀닭 조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닭집도 아니에요? 닭집자입니다. 네. 아무튼 그 저희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부터 나오셨죠 우리 닭집자님. 네.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 나 싫어? 그래서 근데 왜 그런 표정 지었어요? 아무 표정 안 지었는데. 자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어서 도대체 이걸 왜 묻는지 해서. 아니야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오해하고 있어. 혼자 자꾸 그러는 거잖아. 근데 내가 사실 어이없을 만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서. 찔린 거네. 네? 찔린 거. 그러니까 찔린 거라기보다 처음에는 의도했거든요. 그냥 좀 당황스럽게 하려고.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찔린 거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를 알면서 했는데 하면 안 되는 거라서 뿜은 거죠. 이것도 머금고 있다가. 그래서 뭐 아무튼 저희 또 오늘도 정규 코너 해야겠죠? 또 정규 코너 돌아온 정규 코너. 근데 이것도 뭐 대사가 있어. 계열받아. 조교가 전하는 화면 밖 이야기. 조교의 IT 뉴스. 이번에는 뭐 가져왔냐면요. 계속 저는 이제 안 하고 싶어가지고 넘기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1화면에 뜨러 며칠째 그 미일 반도체 동맹을 결성했다고. 이게 뭔 말이야 근데 반도체 동맹. 이게 맞아요. 이게 좀 이렇게 보면은 좀 헤드라인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요새 한참 반도체 공급망이 커다란 이슈예요. 이 IT나 가전업계 쪽에서, 가전이 아니고 또 그 전자업계 쪽에서는 완전 그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막 되는 것도 안 되고 막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이제 차반도체, 그러니까 전장이라고 하는 차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품귀 논란이 아주 난리 났었어요. 공급망 때문에. 근데 그 공급망이 무슨 소리냐면 설계하는 업체는 괜찮아요. 많아. 근데 문제는 설계하는 업체에서 그 수요가 많은 거야.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니까 설계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많이 주문을 하는 거죠. 설계하는 업체가 많이 설계를 해. 그래서 많이 맡길 거 아니에요. 공장에 맡긴다고. 근데 그 공장이 부족해요. 공장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 두어 개밖에 없어. 아니, 공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좀 커다란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국 거를 못 써요. 약간 잘 못 쓸 거야. 아마 잘 모르지만 저도 중국 반도체 공장에 안 맡기겠지. 미국 눈치 보고 안 맡기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공급망이 좀 애매한 거야. 없는 거야. 삼성전자랑 TSMC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 백악관에 막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백악관이 아닌가? 아무튼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르고 이재용 안 불렀나? 아무튼 불러가지고 앞에다 놓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급망 투자 좀 해서 설비 좀 늘려라. 중축 좀 해라. 너는 여기다 좀 만들면 좋겠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도 반도체 독립을 해야 되겠다. 독립이라는 게 막 대단한 독립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도 망 하나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여기를 좀 충당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다른 나라 회사여도 그 회사 공장을 여기 좀 설립하게 해서 우리나라 설립하게 해서 이렇게 빼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일본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미국도 당연히, 미국만 그러니까 공급망으로 어디 좀 증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는데, 미국, 일본이 지금 일본에 그거 만들면서 미국으로 이렇게 라인을 하나 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공장 증축한다 뭐 이런 소리, 그리고 반도체 쪽에 투자 더 한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막 다 뉴스를 제대로 읽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좀 증축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 연구 R&D 그거 투자도 좀 더 하고 뭐 그런다 이건 거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2나노 공정을 하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막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2나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트랜지스터 그 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모스가 그거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나노를 한대요. 지금 반도체 주력은 다 5나노급인 것 같아요. 5나노, 7나노급. TSMC랑 삼성전자가 이제 막 투자 이제가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주력으로 만들고자 하고 싶은 게 3나노 공정이에요. 3나노 공정. 그게 제대로 막 투자해가지고 실제로 실효과를 보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2나노 그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근데 제대로 된 그건지는 모르겠어. 제가 이거를 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되게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는 거네. 그쵸? 이게 되는 소리인지. 그 TSMC 회사 막 데려오고 반도체 쪽에 막 그 투자를 막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막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변화는 확실히 느껴야 돼. 이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 뉴스 전하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가 막 아무리 막 IT 쪽으로 간다 어쩐다 하고 있어도 아직도 이 반도체 쪽은 꺼지지 않는 해야. 이쪽은 너무 커다래. 더 커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한국도 이제 이런 걸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반도체 그쪽에. 정부가 이제 바뀌니까 뭐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번에도 보니까 대표가 약간 부재죠. 그래가지고 막 그 커다란 결정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거 어떻게 뭐 근데 본인들의 생각이 있겠지. 모르겠어요.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데니까.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조금 했어요. 반도체 잘 모르지만. 그러면 얘네 일본 쪽에 어쨌든 공장 더 생기고 그런 거면은 그래픽 카드가 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물살이 그래요. 올라가지고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네. 그게 한 몇 개월, 한 1년 넘게 갔잖아요. 그쵸. 그동안 계속 공장 짓고 있었을 거야. 아. 그래서 이제야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될 거예요. 요즘 많이 떨어지는. 이게 제 생각에 분명히 어디선가는 증축이 됐고 어디선가는 또 어디 또 세웠고 이게 어딘가 또 완성이 됐고 이래가지고 천천히 아마 떨어질 것 같아. 한 2년, 1년, 2년을 그 과도기에 지내고 다시 이제 그 해결하는 분위기이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저도 상황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 전기차도 상황도 좀 좋아질 거고 저 그래픽카드나 그쪽에서도 꽤 상황 좋아지겠죠. 이것도 약간 제가 IT 뉴스 하나 들으니까요. 네. 아니 이번에 폭스바겐에서 2천만 원짜리 전기차 낸다고 좀 난리예요. 아 그래요? 네. 2천만 원? 네. 살만하죠. 아반떼보다 좀 작아 보여. 근데 뭐 다 배터리 되겠죠 그게 다. 그쵸. 아무튼 근데 디자인이 꽤 귀여워요. 사진 띄울게요 여기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전기차? 그러면 저라도 전기차 사죠. 아 그래요? 네. 전기차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 다 뭐 충전 그런 게 다 해결이 된다 그쵸.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맞아요. 2천만 원이 있어. 근데 거기서 굳이 그런 차를 사진 않겠죠. 근데 폭스바겐의 본래 목표가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폭스바겐은 내연기관차를 없애겠다 하는 게 목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기간이 빨라. 2030년인가? 엄청 개빨라 진짜. 8년 안에 그걸 다 하겠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싹 없애고 다 전기차로 만들겠다. 이게 목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워낙 폭스바겐 그룹이 진짜 크고 넓잖아요. 걔네는 어떻게 다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제대로 된 뉴스인지 모르겠어. 저 분명히 그걸 봤거든 어디서. 차에 관심이 많군요. 그냥 일반인일 거죠 이 정도는. 그래요. 솔직히 이 정도 진짜 일반인이지. 일반인 그 끝에 있죠. 진짜 차에 관심 많은 사람 못 만나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만나봤겠지만 네. 이 정도 지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차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일반인을 제가 볼 때 진짜 일반인을 못 만나본 게 아닌가. 일반인은 차에 진짜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일반인 중에서 차에 관심 많은 쪽에서는 일반인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해보세요. 다른 어떻게 넘어가죠? 예. 저번에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달라고. 뭐 해봐요. 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저 9월 달부터 이제 9월 달 이력서 제출을 지금 잔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려면은 또 이제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야 되는데 취업 취준한 입장에서 개발자들 포트폴리오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 그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약간 질문이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개발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일단 왜냐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본질적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작품이 있는 걸 한 번에 그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온갖 회사에 다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지 말라는 회사에도 내야지. 그러니까 동봉해서 알집으로 압축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버려야지. 본인은 보냈나요? 아 저는 한 군데도 안 보냈죠.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그런 개발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저는 보낼 필요가 전혀 없죠. 이런 비슷한 이런 거를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개발자들이 본인이 한 거를 설명을 잘 못해.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해야 돼요. 딱 한 키워드면 더 좋고 한 문장이어도 뭐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뭘 했다라고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뭘 했는지, 뭘 했는지를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포트폴리오 실제로 그 뒤에 내용보다 그 한마디 말하는 거, 저 이거 했습니다 하고 좀 면접에나 이력서에나 적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더 중요해. 그러고 나서 그걸 증명하려고 포트폴리오 이런 거라서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만든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게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면접이다 아니면 이력서다. 그럼 뭘 보여줘야 돼? 숫자를 보여주는 거야. 나 이만큼 매출 올렸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걸 딱 보면은 그거 보고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치. 숫자를 보고 이해를 누가 못해? 이걸 매출을 이만큼 올렸다고 또는 이익을 이만큼 냈다.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무조건 그렇게 딱 결과를 딱 짤막하게 딱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개발을 해서 뭔가 만들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포트폴리오인 거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는 정량적으로 증명을 하기보다는 정성적으로 증명할 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분들, 아니면 본인 작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작품을 그대로 실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개발자들이다 그러면은 내가 개발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여도 정성적으로 보고 알만한 그게 필요해. 분명 그 하나의 비주얼 그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사진 좀 비주얼적인 어떤 그런 정성적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제대로 돌아가는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막 삐릭삐릭삐릭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라도 실어야 해. 그런 걸 실지 않겠지만 더 잘하겠지만 정량적인 결과만 있으면 포트폴리오 왜 실어? 그거를 이제 이력서 같은 데 싣는 거지. 세 번째,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게 근데 진짜 고민 많을걸? 이게 특히나 본인이 뭔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많이 무언가를 막 싸가지고 가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다 내가 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란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고 싶은 게 없어. 너무 다 아깝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추려야 돼. 추려서 제가 볼 때 3개가 적절한데 3개면 너무 적죠, 솔직히. 너무 적어. 그래서 많아도 7개까지. 근데 좀 편차가 큰데요? 예,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왜냐면 진짜 예를 들면 대학교 내내 본인, 특히나 예술하는 분들은 특히나 고등학생 때부터 내놓은 작품들이 꽤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모으다 보면 막 15개, 막 20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돼. 한 5개, 평균 5개로 줄여야 돼. 한 3개에서, 그러니까 사실 7개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너무 꽉 조이면 좀 그러니까 한 7개 정도 안쪽으로 줄인다 하고 생각하고 줄여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반대로 말하면 3개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3개라도 돼야 된다. 그쵸. 제 생각에는 3개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개발자 준비하는 분들이 이력서에나 이런 포트폴리오 넣을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생각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작품이야. 본인이 만든 앱들. 앱들 이런 거를. 그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작품이니까 작품을 싣는 거니까 제 생각에 만약에 이제 대회를 나갔다. 그럼 포트폴리오 만들 게 뭐가 있어? 대회가 증명해 주는데 온전하게. 그냥 이력서에 넣고. 그쵸. 이력서에 딱 넣어버리고 면접 때도 나 이거 했다고 그냥 말하면. 그리고 궁금하면 대회 홈페이지 주소. 그쵸. 아니면 내가 뭐 찍어놨던 어떤 뭐 발표 영상 같은 거. 그럼 그냥 해버리면 되는. 그게 증명이지. 근데 그걸로 증명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이 그냥 학교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만들었던 앱들, 그런 거 그냥 앱이라든가 뭐 웹앱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뭐 시뮬레이터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니면 어떤 뭐 반도체 설계 칩이라든가 뭐 아무거나 다 본인이 뭐 패키지, 아니면 어디 뭐 커다란 오픈 소스에 내가 커밋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그걸 했다. 조금 그 변경 사항이 있었다. 그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게 사실 증명이 되는 거는 증명되는 대로 두고 만약에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빼야겠네. 예, 본인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여기 계속 얘기하는 거죠. 뭘 한 거지 온전히 뭘 한 건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정성적으로 딱 하나의 뷰를 딱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몇 개 줄여야 된다 이거죠. 방금 거 지키면은 다 괜찮아요. 이 다음부터는 제 생각에 개발자 그리고 예술가처럼 뭔가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의 작품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노력이 엄청 들어간 거라서 이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정말 많이 집중해서 얘기해요. 이건 막 이렇게 한 거고 이건 저렇게 한 거고 막 그쵸. 이게 얼마나 힘들었고 막 이런 거 거기에 집중도 해야 돼요. 물론 해야 돼. 왜냐면 그것도 궁금해 하거든. 그것도 자기 피해죠. 그쵸.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거기 그걸 어떤 목적으로 그걸 만들었는지를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일단 목적이 생기면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방법만 막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해.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그거 이전에 목적부터 잘 정리해서 써 넣어야 돼요. 본인도 아마 다른 사람 거 들어보면은 그게 딱 알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얘가 이거 했다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은 뭘 했는지 일단 처음으로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한 건데. 그래서 그게 뭔데?를 다시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그것 자체는 몰라도 예를 들면 이 안에 어떤 기능이 있대. 근데 그 기능을 막 내가 이렇게 했고 막 저렇게 했고 막. 근데 그것보다는 그 기능이 거기서 왜 필요한 건지가 먼저 사실 딱 나와줘야 그 다음 그 기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들린다고. 그래서 목적을 우선, 그러니까 목적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게 뭐가 더 중요하고 말고를 떠나서 둘 다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적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 너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건 좀 마무리 화례인데 그 개발자들이 그래서 코딩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블로그를 하나 파세요. 블로그에 놨던 게 증명 자료로 꽤 잘 이용된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개발자들 본인 GitHub 계정 파세요. 본인이 거기에 올려놓고 소스코드 수정한 거 다 기록 존재하거든요. 그 기록을 그냥 포트폴리오 말고 그 기록을 갖다 내는 경우도 많아요. 내 GitHub 계정이다. 한번 가서 봐라. 내가 그 코딩 인생 시작하고 나서부터 있는 거에 다 담겨 있다. 그러면은 진짜 멋있다. 깔끔하죠. 깔끔하게 그거 하나로 다 되는 거야. 사실 제 생각에 포트폴리오보다 GitHub 계정 파거나, 그러니까 GitHub가 아니어도 돼. 그런 저장소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파거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 쓰면서 내가 이런 거 스터디했던 거, 특히나 본인이 공부하고 스터디했던 거를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뭐 어떻게 할까요?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닌 이상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만약 블로그에다 그런 거 포스팅한 거까지 보여주면 그러면은 그 스터디한 것 자체가 점수를 못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스터디를 했다는 걸 증명을 못 할 일은 없죠.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GitHub가 사실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마무리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그게 힘들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GitHub나 블로그를 파놓고 시작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 응원합니다. 다들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잘 됐으면 좋겠다기보다 본인에 맞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셀닥 때 보는 사람들은 잘 됐으면 좋겠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얘기할 거리가 몇 개 있어. 이건 정규 코너가 아니고 제가 그냥 준비했어요. 뭐였냐면 이게 원래는 이 라디오 하기 전에서 계속 하려고 할까 말까 막 하다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또 아까 그 완벽주의를 좀 버리다 보면 완벽주의를 버리면 이렇게 완벽한 그게 없어. 완벽주의를 갖고 있으면 이건 진짜 절대 못해. 평생 동안 못하는데 완벽주의를 버리고 나서 보면 너무 하기 좋은. 제가 낸 이름 뭐냐면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대의 정보량으로 빠른 인생 테크 트리 타는 신세대. 아,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 이거에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긍정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그런 뭐 가치 판단이라거나 그런 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진 않아요. 옳고 그름을 가리진 않고 그냥 그런 현상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사실 제 채널에서 매번 아니구나. 제 채널에서 매번 시비를 가리죠? 생각해보니까. 그쵸. 근데 시비를 가리진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걸 했냐면 사실 우리 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주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스마트폰 생기면서 세상이 너무 크게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 전이야. 놀랍게도 진짜 10년 됐나? 2010년 때부터인가요? 네. 2008,
빨라도 한 2008, 9년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기억이 잘 안 제 나거든요. 기억으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갤럭시가 처음 생겼거든요.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맞아요. 초등학교 6학년. 13년 전이네. 그쵸,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왜요? 너무 슬퍼서. 2009년인가? 네, 2009 2009년이죠. 네. 200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거의 이제 우리 그 3G 그리고 스마트폰의 그쵸. 시작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방금 그랬잖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대의 정보량이라고 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을 스마트폰이 차지하죠. 아 너무 크죠. 한 8, 90이 너무 커. 이 폭발적인 정보량 증가가 대부분 한 8, 90이 스마트폰이죠. 사실 약간 그 정보량을 좀 비유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요즘은 전화할 때 그냥 이름 검색하면은 전화가 딱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펴가지고 막 이름 가나다라 계속 딱 펼친다 이름 찾아가지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 전화번호부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막 무조건 걔 핸드폰도 없잖아. 집에 전화. 맞아. 누구누구 집에 있어요? 저도 그러면 누가 누군지 먼저 말해야지. 그러면 저 누구누구인데 누구누구 집에 있어요? 그래 집에 없어 지금. 저기 놀이터 나가봐. 약간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어제 막 R 부족하다, 팅 부족하다, 링 부족하다. 진짜 맞아. 난 팅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도 팅이었어요. 아. 그래서 뭔가 문자도 막 잘 못하고. 근데 그 시대에도 팅이 많은 애들은 그만큼의 정보량이 더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랑 막 더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애들이 더 연락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건 그거랑은 완전 레벨우가 다른 그냥 맞아요. 정보량이잖아요. 그거는 사실 너무 그거지. 너무 우물 아니었어. 그치. 그 전화번호부가 있었고 그 당시엔 이제 배민도 없으니까 소트장에다가 전단지 그 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책 그런 어떤 그게 귀했어. 맞아요. 그래서 어디 버리면 안 됐어. 그 엘리베이터 앞에 맨날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하나씩 갖고. 이게 집에 모아놔야 됐어.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맞아. 아니면 이렇게 진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요즘 그게 다 어플이 된 거잖아요. 그쵸. 와 진짜 신기하다. 지금은 이제는 사실 그렇게 안 하지. 다 사실 이것도 왜냐면 이것도 컴퓨터거든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붙어 있다가 우리 손에 들어온 거야. 사실은. 그러네. 우리 손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크기만 바꿔버리면은 생각을 달리하면 사실 다 오프라인으로 있던 게 그냥 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격이야. 그리고 이거 내가 스마트폰이 8, 90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스마트폰 8, 90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한 50밖에 차지를 안 하는 게 나머지 50은 인터넷이죠. 인터넷. 아 그쵸. 인터넷이야. 인터넷망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앱들이 다 인터넷망 쓰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보량들. 근데 그걸 스마트폰이 불러왔다. 내 생각에. 진짜 이게 엄청난 매개로서 편하니까 딱 손에 딱 들기 좋고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전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전화 걸면 친구들이 안 받고 부모님들이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저는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진짜 소심해가지고 전화하면은 뭐라고 말할지 말 꼬여 막 그게 너무 싫어. 전화 오길 기다렸겠네요 차라리. 저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학교 끝나고 바로 놀고 전화는 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슬프네. 전화번호부가 있어서 진짜 신기하죠. 전 제일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그 슬라이드 핸드폰 있었잖아요. 슬라이드 어택 했어요. 네. 그런 거 했잖아요. 그 뭐야? 슬라이드 어택 안 했어요? 슬라이드 핸드폰에 있었는데. 슬라이드 핸드폰 있으면 누가 하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탁 닫고 도망가. 예. 슬라이드 어택 그런 것도 하고. 사실 제일 기억나는 건 거기도 인터넷이 있었어요. 투지폰에. 맞아. 있었다. 근데 잘못 들어가면 그 요금 폭탄. 장난이야. 맞아. 네이트 막 그리고 빠바밤. 네이트. 그래서 통화 종료 무한 개 많이 눌러야 되잖아요. 잘못 누르면. 맞아요. 그런 기억도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도 여기서 쓸 수 있는 그 데스크탑에서 그 당시 데스크탑이 있었으니까 그쵸. 데스크탑에서 쓸 수 있는 그 인터넷을 들어갈 수 있었군요. 그쵸. 맞아요. 근데 개 느리고 일단 들어가면 큰일 나고. 들어가면은 요금이 그냥 폭탄이죠. 그날 들어온 그 부가 요금은 다 그냥 다 쓴다고 예. 보고 아무튼 그랬죠. 그땐 그랬습니다. 진짜 아재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많은 어떤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잖아요. 뭐 인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학업도 한 그쵸. 카테고리라고 보고 뭐 예를 들면 내 취미 생활도 카테고리라고 보고 뭐 친구 관계 연애. 그쵸 그런 것들도 다 카테고리라 보면은 그런 각 분야들의 각각 어떤 변화들이 있고 왜 내가 인생을 앞당겨졌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한 게 이제 인생이 빠른 테크를 탄다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는지 그걸 조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그 어떤 뭐 구직을 할 때 어떤 뭐라 그러지? 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진로 아니면 뭐 커리어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실제로 그렇고 말고를 떠나서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사회를 접해요. 진짜 아기 때부터 거의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사회를 다 알죠. 알아버려. 유튜브에서 다 말해줬는데. 네, 그래서 그게 이미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도 될 시기에 자꾸 옆이 보여. 그러네. 그래서 이미 마인드가 이게 전체적인 그 어떤 흐름이 다 그건데 이미 마인드가 말년이야.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아니 모를 수가 없어.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뭐 그냥 어디 그냥 어떤 모르는 게 뭐가 네, 있어. 그러니까 이미 그 뭐랄까 사회에 빨리 나간다. 사회에 빨리 나가서 본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입시 공부할 때 뭐 밖으로 나가서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특히나 근데 그건 그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뭐 할지 모르니까 그냥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쵸. 근데 이제 아무튼 정보가 있어.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인생의 제일 큰 산인 것처럼 바라보고 막 그렇게 맞아. 하는 거죠.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어떤 얻는 효과들인 거지 그게. 그래서 뭐랄까 이미 본인들의 어떤 인생의 커다란 산을 맞이한 것처럼 사실은 그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면 그쵸. 물론 커다란 산인 건 맞아도 앞으로 큰 산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라든가 그 어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얘기들 때문에 특히나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입시를 하는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다 사회에 이미 나왔고 막 본인이 지금 제일 막 뭐 어떤 시기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덤덤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넘겨야 될 시기에 막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아. 그래서 막 아이고 막 근데 이제 무조건 뭐 누군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정보량이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수험생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어른들이 느껴야 될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다 느껴. 이미. 맞아.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 많아진 것도 다 정보량 때문이야 내 생각에. 진짜 그게 확실히.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좀 생각 없이 그냥 살아도 될 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쵸. 좀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좀 놀고 짜짜도 째고. 그쵸.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온갖 뭐 긍정적이든 보통은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죠. 막 이건 왜 잘못됐고 막 뭐가 막 난리야 그냥. 더 공감되는 부분은 우리보다 우리 밑에 세대 분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사는 거에 더 서스름이 없대.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잘 안 사다가 안 사면서 생긴 그 판단 기준을 갖고 이제 막 사기 시작했는데 걔네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산다는 거야. 그래서 굿즈들이 팔린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맞아요. 다 이런 얘기야. 지금 우리가 할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뭔가 어른들 아니면 저희 윗세대 분들이 사회 초년생 때 막 와 사회가 막 이렇고 와 그쵸 맞아. 막 팀에서 막 이런 활동도 막 회식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자리를 새내기 때 느껴. 맞아. 대학 한 단계. 대학 낮춰진 거야. 새내기 때 느껴서 막 재밌고 막 그래. 그러면 사회 나가면 어때? 이제는 그만하고 싶거든. 그냥 퇴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자꾸 사회 초년생 때 느꼈던 어른들이 사회 초년생 때 느꼈던 거를 이미 그 전에서 많이 느낀다. 그리고 옛날에 대학교 새내기 때 느꼈던 거를 지금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느끼고 그쵸. 고등학교 동아리 이런 데서 다 느끼고 동아리 같은 것도 다 내려왔잖아요. 원래는 맞아. 고등학교 동아리가 없고 별로 막 서클 막 이런 거만 있다가 다 내려와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동아리 꽤 활성화되고 그랬을걸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또는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도 이 노력 대비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이가 엄청 앞당겨져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론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열심히 했겠지만 진짜 성장을 하는 시기가 다 직장에서 진짜 본인 직업을 없을 때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그래. 옛날에도 뭐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도 요새는 무조건 다 수험생 때 다 열심히 다 때려박고 그리고 대학생 때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보통 사회 나가면 또 그래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요새 앞당겼어. 그래서 맞아. 대학교 때 마지막 그 한 3, 4학년 때 개 열심히 하고 사회 나가서 놀잖아요. 그쵸. 그냥 놀면 놀려고 돈 버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좋은 게 뭔지를 알아.
그니까. 이미 내가 재밌는 게 뭐고 나한테 딱 맞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일에 몰두가 안 돼. 일은 내가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내가 재밌는 걸 하는 걸 막는 그런 하나의 그냥 재미없는 활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은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고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왜냐면 일도 인생이었어.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도 인생이라서 진짜 온갖 막 그걸 다 투자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본인 시간을 온전히 다 써서 막 내 거인 것 마냥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죠. 그쵸. 이제는 뭐가 재밌는지를 알아버렸어. 사람들이. 또 그쵸.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표현은 대학교 때 와서 방전된다. 진짜 너무 방전돼.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때 쓸 힘을 다 써버려. 그러니까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일단 첫째로 노력이랑 성장이 앞당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를 너무 빨리 알아버려서 앞당겨지고, 또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아버려서 앞당겨지고, 또 근데 그 시기에 그렇다고 내가 좋은 게 뭔지를 몰라서 막 몰두할 수 있는 시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또 뭔지를 알아. 그래서 방전이 쉽게 돼. 그 대학교 와가지고 한 1, 2학년 놀아버리고 다 망해버리고,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지 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애매하면서 축복받은 세대라니까요. 아 맞아요. 아날로그랑 디지털 둘 다 경험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중간에 딱 낀 세대예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양쪽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세대예요. 그 양쪽 다 안 좋게 보이는 아주 저주받은 세대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쪽도 저쪽도 다 싫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진로나 커리어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연애에서, 교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미 있다. 그걸 토대로 앞으로는 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옛날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2,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이걸 보면 알아요. 그 아모르 파티인가? 네. 거기 가사 중에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가사에 쓴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때는 진짜 이런 걸 구호로 외쳐야 될 만큼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구나.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애는 필수야 라고 지금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 개소리야, 쟤는 어이없는 소리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저거를 말하지 않아야 되는 세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고, 그 당연하다라는 말도 외치기 좀 이미 그래버린. 근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해도 돼 이러면 사람들이 야 그래도 결혼해야지. 예를 들면 연애는 필수야. 그치. 뭐 이랬을 거라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딱 듣고 이 느낌을 받아야 돼. 이 노래에 이런 게 있을 정도면은 그렇구나. 특히나 그 노래는 굉장히 신세대적인 노래였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결혼이었어. 연애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신세대들이 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는 아마 결혼 생각에 설렜을걸?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결혼이 설렘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뭐랄까, 굉장히 성숙한 그런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 하려는 사람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성숙하고 잘 결단 내려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중매가 있던 시대니까.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쵸, 설렜겠지. 결혼을 생각하면 막 결혼에 대한 막 환상도 있었을 거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워낙 그런 정보가 많고, 어떤 정보가 많냐면 결혼에 대한 그 환상을 일단 다 깨버렸어. 정보가. 맞아. 그리고 그 뭐랄까, 이미 사람들이 겪을 거 다 겪고, 그러니까 겪은 게 아니고 이미 알 거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연애를 할 때도 옛날에 결혼한 것처럼 생활을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이라고 하면 서로가 얼마만큼 감정을 나누고 서로 기댈 수 있고, 뭐 막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깊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만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옛날에는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멀어가지고 애들이 얘기도 못하고 네 그랬어요 막 뭐 이런 느낌. 그게 옛날에는 그게 본질이었어, 연애의 부탄 설렘이었죠. 예. 근데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연애하면 싸우는 거 생각나잖아요, 먼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결혼 생활을 이미 지금 앞당겨져서 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앞당겨질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생, 중학생들 당연히 연애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게 이제 그렇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연애가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필수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필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네, 당연히 막 그냥 당연히 뭐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기가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이 변화가 제 생각에
정보량이 큰 기여를 했다. 진짜. 폭발적인 정보량이 다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환상도 깨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아서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다 그렇죠. 이미 많이 성장을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다 사회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런 정보량도 있을 거예요. 막 우리는 중학교 때 우리가 옛날에 연애를 한다고 쳤으면은 남들이 연애한 곳을 보통 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인스타그램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간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본인들보다 윗세대가 간 곳이더라도 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뭔가 세대가 앞당겨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거기는 그 나이가 돼서야 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있는데 이미 어려서부터 다 알아. 어디 갈 수 있는 장소도 그렇죠. 예를 들면 좀 자동차 극장 같은 거는 맞아요. 한 30살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 요즘 근데 다 20살에 다 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버렸어. 나이가 많을 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어려서도 저런 거 즐길 수 있네? 다 알아버렸어. 하는 거죠. 더 좋은 게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어떤데? 예를 들어서 이미 다 좋은 걸 알아버렸어. 응. 더 좋은 걸 찾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더 좋은 걸 찾기에는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조금 저는 항상 의문이었던 게 그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마세요라는 오답노트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결혼하라고 하는 게 약간 나한테 엄청 큰 의문이었어. 근데 저런 모습 보여주고 나한테 결혼하라고 하라고? 근데 그건 아닌데? 왜냐면 그것도 저한테 정보였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그게 정보였어. 우리 그게 정보였어. 그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요? 우리 윗세대 분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하고 진짜 사랑한 사람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미 본인 감정도 잘 알고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되게 잘 알고 나의 권리도 되게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 구속받지 않는 것에 대한 그거를 꽤 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신세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마 어느 세대고 어느 인간이나 자유에 대한 갈망은 항상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결혼을 그 구속을 무조건 해야 되는 법적으로 구속하는 게 사실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본질은 그거밖에 없어 사실. 근데 그쪽으로 안 가는 그 연애 상황을 더 좋아한다. 맞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제 생각인데 요새는 사귀기 전에 왜 썸 탄다고 그쵸. 많이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의 썸의 느낌이 옛날의 연애의 느낌이었어.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사귀기 전에 삼긴다라는 표현을 조금 하는데 예를 들면 사귀기 전에 그 썸 타는 그 기간이 우리 윗세대의 연애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이제 더 늘어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뭐랄까 서로 좋아하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 요구한다거나 구속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두 명의 약속이잖아요. 그 두 명의 약속조차 싫은 그 상황을 딱 더 많이 즐기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어딘가 이렇게 당겨져서 맞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팍 풀려서 너무 많이 풀렸다가 이렇게 중간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맞는데 지금이 어느 순간인지는 사실 제가 딱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게 아직 여기까지 오기 더 전이라면 더 올 수도 있다. 더 와서 삼기기 이전에 막 이기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개봐요. 근데 진짜 짜증나지만 근데 혹시 모르는 일이야. 옛날 사람들이 삼기는 걸 알겠어요? 지금의 한 5, 60대가 삼긴다라고 하면 그걸 이해하겠어? 삼기는 거에 저는 뭐야? 예? 삼기는 거에 저는 뭐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혹시 모른다 이거지. 내 말은. 내 말은.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너무 떨떠름하게 그러지 말고. 아니,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안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향을 보면 그렇잖아. 그쵸. 경향을 보면. 그러니까 나는 진짜 모르겠어. 하긴 우리 윗세대 분들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썸 탄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이기다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내가 그렇게 느낄 것 같네. 제 생각에 아무튼 너무 많이 알고 본인의 자유 이런 것도 다 알고 이 연애 관계가 뭔지도 다 알기 때문에 미리부터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기피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구속을 싫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미 알아서 정보량이 많아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면 삼기는 그 과정이 썸 타는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러다 보면 그 과정도 역시 이미 알아버려서 그 전의 과정도 있을 수 있다. 진짜 무섭다. 근데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조금 회의적이야. 이건 좀 회의적이야. 진짜 잘 모르겠다. 저는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썸 타는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옛날 사람들이 보는 연애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거 아니야. 그치. 쟤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 딸이 있는데 딸이 누가 남자 연락하고 있어. 그럼 남자가 지성이라고 해봐. 그러면 왜 지성이 누구야? 그때 얘 그냥 이기는 앤데?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막 싫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도 막 싫진 않아요. 막 물어볼 것 같아. 그래?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냥 연애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삼기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냥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삼기기 전에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근데 뭐 필요가 있으면은 뭐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나 교제 관계에서 이 정도 하고 연애나 교제가 아닐 때 이제 그 밖에 사회생활들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친구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바뀐 점을 조금 전 이거를 반포 때 너무 느꼈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이게 정보량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산에서 왔잖아요. 이게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정보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든 다 서울로 오려고 그래. 그쵸. 부모님들이 그 정보량 때문에 자식을 더 좋은 교육에서 받고 싶게 해서. 근데 저희가 다녔던 그 지역은 정보량 중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산에 살던 경기도에 살던 내가 거기에 집단에 속해버리니까 그걸 적응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어른같이 느껴졌어.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막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본인을 잘 알아서 맞아. 본인이 더 이득을 취하고 싶은 거지 그게 막 이기적이라고 생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정보량 때문이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좀 사회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학교가 작은 사회가 아니에요. 그치. 학교는 정말 큰 사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학교에서도 작은 사회생활 하는 이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 어른들이 있는 그 세계보다 더 클 수 있어 학교 사회가. 그치. 왜냐면 평판이 제일 중요해. 네, 학교가 훨씬 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사회보다 더 빡센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런 사회에서는 요새 많이 안 붙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쵸. 특히 대학교과는 붙어 있지도 않고. 맞아. 고등학교, 중학교는 여러분 달라요. 진짜 무섭고. 무섭죠. 네, 거기가 좀 그래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왕따 문제예요. 왕따 문제. 왕따 문제 하면 옛날 어른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아야지 맞아. 그런 말 제일 많이 들었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 악수. 우리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잖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전혀 없는 거야. 학교 사회가 커졌다라는 그 이해가 없으니까 정보량이 많아져서 학교 사회도 그냥 사회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른들 사이에서 왕따 언제 일어나냐면 제가 뭐 사회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다 필연적으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따돌리려고 그냥 따돌리는 게 아니라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분명한 그 이유가 이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시비를 가리면서 이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왕따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제가 지금 결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없는 사람 사회에서 힘들 수밖에 없잖아. 그쵸. 아니 그러니까 인간관계고 뭐고 사회에서 그냥 그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힘이 좀 없는 사람 또는 이제 어딘가를 못 쓰는 사람들, 어디 장애가 있는 분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 사회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이미 그 안에서도 본인들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익 같은 거, 본인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집단 또는 집단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누군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왕따? 너네 얘네 왜 왕따 시켜? 왕따 시키지 마! 그러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 그게. 맞아. 왕따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고.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얘는 예를 들면 태어나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 무조건 왕따로 될 확률이 높아진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 구조가 어른들 이제 여기서 제가 워딩을 한 거는 어른들 놀이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제 생각에 이제 놀이가 아니죠. 놀이가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 사회도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고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문제를 고칠 수가 그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어떤 그 간단한 해결 방안 예를 들어 악수 정도로 반성문. 그런 걸로 절대 안 돼. 절대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작은 사회를 관리할 수 있는 선생들, 그 학교 관리자들이 정말 치밀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문제로 바라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도움이 맞아. 안 된다. 맞아. 그러니까 왕따 문제만 봐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다 알아 이제. 모르는 거 없어요. 걔는 똑같이 다 알고 왜 내가 이익을 취하려면 이 사람들을 좀 따돌릴 수밖에 없는지. 나는 따돌리고 싶지 않은데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얘를 따돌리는 행동으로 변질되는지, 그거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걸 어른들은 알잖아요. 이미 그쵸. 사회에서 보고 배웠잖아.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대로 내가 돈을 준다고 뭐 해결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절대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돕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치밀하게 대처해야 돼.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처해야 돼요. 진짜. 이제 더 이상 작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으로 왕따 문제 하나 가져왔고, 아이들이 이미 사회생활을 한 번씩 해보게 돼. 그러니까 이미 경력자야. 사회생활 그쵸. 경력자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사회생활 한 번 하고 막 이렇게 그런다 하잖아요. 제 생각에 아니에요. 이제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학교에서 이미 사회생활 한 번 해보고 나와. 그런 것 같아. 이미 학교에서 한번 해보고 나오고, 대학교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사실 맞죠? 사회생활은 맞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직장이랑 비슷한 거는 저쪽이 더 맞아. 저 고등학교 중등교육 쪽이 직장이랑 더 비슷해. 대학교는 조금 좀 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장이랑 진짜 비슷해. 중등교육 쪽이. 제 생각에 이제 지금의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미 정보량이 많아져서 사회가 돼버린 그 고등학교를 나오고 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서는 인싸 성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금씩은 그 인싸 성향을 갖고 와요. 왜냐면 이미 사회에서 살아남았거든. 걔네들은 이미 사회를 한번 거쳐서 몇 년 동안을 사회생활을 하고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인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두루두루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적어도 둘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눈치껏 그치, 얘기할 그치. 수 있는 능력이지. 센스도 조금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여럿이 있어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조금씩은 그걸 갖고 역량을 터득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써는 것 같아요. 모두가 약간은 그 인싸가 된다. 그러니까 좀 트레이닝 돼서 나온다 이거죠. 약간은 그게 일단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장점이지.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이미 한 번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 망치면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계속 이렇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의 문제도 사회 문제지만 본인을 극복을 못해. 그러니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 잘못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남들은 오히려 잘해주는데도 본인이 맞아. 숨어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정신적으로 그 어떤 좀 PTSD 같은 것도 생기고 조금 좀 위축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왜냐면 처음부터 빡센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사실. 근데 그 많은 정보량으로 이미 성장을 해버린 애들과 같이 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처음부터 좀 망하면은 계속 망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죠. 아마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말하면 설득을 할 수도 있어. 직장 생활도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빠른 정보로 이 사회생활,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빡세졌다. 치밀해지고 센스라든가 그 어떤 눈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요구되고 있다. 다음 분야. 다음 분야. 금융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자산, 사유재산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들. 이게 또 어떻게 변했냐면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이런 거 사줘. 그러면 어른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었거든. 맞아. 지금은 아니야. 왜냐면 본인의 그걸 알아. 어떻게 본인 부모님의 그걸 알고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는지도 다 알고, 그러니까 다 아니까 요구도 더 정당하게 할 수 있어요. 확실히 나는 옛날부터 있었던 생각이 주식은 한 40살 사람들이 하는 아니면 좀 그런 것도 있죠. 주식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20살 때부터 막 하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 것도 어쨌든 정보 그런 거고 코인도 사실 정보 때문에 정보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여론으로 움직이는 게 코인인 건데 그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 재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사실 코인만 봐도 얼마나 정보가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왜냐면 진짜 그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가상자산은 실제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미래에 예정된 가치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폐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느낌. 그건 없다고 봐야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은, 여러분들 주식은 본래가 가치가 있죠. 주주의 권한이 분명히 있죠. 결정 권한이 있죠. 그 결정 권한이 있고 내가 그 회사를 가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은 그 파이만큼은 가진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하면 내 이것도 성장하는 게 맞는 거, 그게 가치가 온전히 보장이 되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가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완전히 떠다니는 정보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올리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래. 제 생각에 그 카푸어도 비슷한 거야. 카푸는 비슷하죠. 그 정보가 너무 많고 어릴 때 이미 그 멋을 알아버려. 맞으니까. 돈이 많고 그다음 내가 이 돈으로 이것도 할 수 있네. 이거 해야지. 해야 맞는 건데 돈이 없는데 이미 저거 사고 싶다. 이미 알아. 저게 진짜 멋있는 거고 이거 돈 많은 사람들만 타고 다녀야지. 좀 본질적으로 이 사유재산에 관련된 거는 남이랑 비교를 진짜 개 많이 해요. 그치. 이게 그러니까 이 본질이야, 본질. 그게 사실 다 인스타의 그런 것들이야. 맞아. 그래서 세상에 그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좋은 것처럼 꾸며놓은 정보들로 가득해.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도 꽤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제 위에 그 고층을 차지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작아지는 거야. 그런 어떤 정신적인 충격도 분명히 줄 거라는 거죠. 전 만약에 인스타그램 사진 못 올리는 대신에 카페나 호캉스 갈래라고 말하면은 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사진 찍으러 가잖아. 그러니까. 사진이 목적이 그러니까 비교와 정보 공유가 목적이 돼버린 거야 벌써.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타 일할 때의 마인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제가 분야에 이제 진로가 아니고 일할 때, 그러니까 일하는 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인생은 두 개밖에 없어. 생산하거나 소비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산이 일이죠.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맞아.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일할 때는 옛날에는 내 일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맞아. 온갖 쓸데없는 시간 막 다 투자해서 막 잘하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나한테 어떤 성과로 떨어지는지는 막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새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야가 아직 있어요. 어딘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시간 막 투자해가지고 하는 그게 있어요. 게임이에요. 게임 혹시 놀랍게도 게임은 인생의 모방이거든. 그러니까 총 게임이에요. 그거 사실 사람들이 총 쏘는 누군가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맞아. 우리가 모방해서 하고 있는 맞아. 거잖아요. 뭐 제가 많이 하는 도시건설 하는 거야. 그거 어떤 누군가는 진짜 도시계획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사야. 내가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럼 고대에는, 난 중세에는 진짜 그렇게 싸웠겠죠. 그런 것들을 사실 모방한 거거든요. 페널티는 적게 해서. 그런 일들이 사실 재밌긴 하는데 인생의 페널티는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건지, 일의 페널티는 너무 크다고 생각한 건지, 그게 힘든 걸 알아버려서 그런 건지, 게임에는 엄청 몰두하는데 일에는 많이 몰두하지 않는 경향을 많이 띠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 이건 제 얘기네요. 네? 이건 제 얘기네요. 그래서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중에서 제일 재미없지만 꼭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나랑 들어맞기 힘들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재미없고 딱 받은 만큼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을.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장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옛날도 아무리 막 그렇게 했어도 성장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도 성장하기 힘든 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힘들 건 맞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굳이 그 허투루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가만히 있는 거지. 아무도 생각에 아무것도 모르고 좀 투자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분명 그거에도 많은 그 부분들이 깎인다. 약간 하고 싶어요. 인간이 진화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독버섯을 먹은 인류는 다 죽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지 않는. 근데 이제 맞아요. 맞는데 너무 그건 비상해. 왜냐면 독버섯은 먹으면 안 좋은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노력은 하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아, 그것도 그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지. 노력하면 힘들지만 좋은 건 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다는 것만 정보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괜히 금융치료라는 말이 괜히인 게 아니에요. 그쵸? 금융치료, 하기 싫은 상처받은 부분을 치료를 하겠다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마인드로 어디서 이건 본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는 요즘. 왜요? 머리가 항상 너무 복잡해. 아, 정보가 없는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요새 사람들 많이 느낀대. 피로도가 너무 크다. 너무 필요해.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정보를 줄이면 되지 않냐? 아, 그건 힘들어요. 그건 그러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생 그건 뒤떨어지는 거야. 인간의 본질에 위배되는 걸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없던 그 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냥 막 문자도 팅 때문에 신경 쓰면서 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왜냐면 단톡방에 있으면은 너무 정보들도 많이 아, 그런 거 좀 힘들고 어쨌든 뭔가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 막 옛날에 난 나는 초등학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학생들은 그 뭐 수업 하나 끝나면은 풀밭에 누워서 책 보다가 누워서 잠들고 그런 맞네요. 걸 생각을 했어. 그런 네. 상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봐봐. 공강 시간이네. 바로 달려가가지고 PC방 가가지고 롤 한 판 하다가 야 코너 가자 코너 한번 하다가 애들이 카페에 모여서 막 호호호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얘기하면 수업 다시 듣고 그다음 집에 가면서 유튜브 보면서 가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그 맞아요. 시간에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아, 좀 피곤해진 것 같아요. 좀 인생이 좀 피곤해졌어.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피곤해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원시인보다 우리가 잠을 덜 자지 않는다. 원시인 넘사네. 때도 잠은 비슷하게 잤다, 지금이랑. 아 원신은 넘사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피로감은 우리가 더 느낀다. 왜 그러냐? 제 생각에 정보량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제도 있어. 우리나라 그 근데 자료 내 옛날에 너한테 보여주지 않았어? 어떤? 전 세계에서 가장 잠을 적게 자고 네. 가장 많이 놀고 아, 맞아요. 가장 일을 많이 한다고. 맞아요. 맞아. 저 이거 어떻게 끝냈죠? 그냥 이렇게 끝냈어요. 끝나면 아,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라디오는 여러분들 뭐 이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지만 하나가 좀 길었기 때문에 어지러지라고만.